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봉수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환 제주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화북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0년 만에 제주도 교육감이 바뀌면서 제주교육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교육감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성문 교육감께서 구상하고 있는 제주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문화가 경쟁과 서열의 문화였습니다. 경쟁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협력하면서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서열 대신에 서로가 배려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교육 문화를 만들므로써 교육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행복한, 특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 방향들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명의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요, 시골의 작은 학교가 복직 수업에 대해서 통폐합육이 분교육이 될 때는 한 명의 아이라도 태워서 몇 년을 그 학교에 보내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모든 담임 선생님들은 학기 초에 자기 반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먹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즉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담임 교사들, 교실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라고 방향성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이미 수없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가능하면은 일단은 덜어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업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성취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취평가라는 것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자기 자신이 성취를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수업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려 그럽니다. 큰 방향 속에서 교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하게 할 것이고, 이 지원을 받는 교사들이 자기 교육 철학을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방향 속에서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적, 서열 이런 게 아니고 협력, 배려 이런 가치를 강조하면서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이성문 교육감께서 내놓은 정책 가운데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이 이 제주형 혁신학교입니다. 국제학교 수준에 걸맞는 공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이런 새로운 교육 모델을 지금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셨는데, 제주형 혁신학교에 대해서 토론에 앞서 간단하게 제주형 혁신학교 어떤 내용을 채우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제주도 특별법에 따르면 자율학교 규정이 있습니다. 이 자율학교 규정은 참으로 제주의 새로운 모형과 정체성에 맞는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제도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아이 좋은 학교라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된 당시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승진과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업 시간이 늘어났고요. 그러다가 평가를 하면서 과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수업 시간을 증가하는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웃마을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제주형 자율학교가 한 50여 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했다, 그리고 교육이 살아났다라는 평가를 도민들에게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작은 학교라든지 학교 모형이 새로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학교, 즉 혁신학교라는 모형들이 있는데요. 경기도 국내에서 성공 사례들이 있고요. 법평초등학교 도심형 학교와 남아산 초등학교의 작은 학교 모형들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제주도에는 국제 수준의 국제 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읍면리 작은 학교에서는 학급당 12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즉 교사에게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주는 그러한 학교가 만들어진다면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국제학교와 경기도의 혁신학교 성공 사례들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새롭게 제주의 모형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읍면학교에서 이러한 학교를 만들면서 점차 정착이 돼가면 도시 및 공동학교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거점 학교들이 모형이 도민들의 동의와 그 다음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학교 모형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흐름을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그러한 교육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예. 일단 뭐 제주형 혁신학교가 아직 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림을 그려본다면 국제학교 수준의 그런 교육 내용을 집어넣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읍면 지역의 학급당 10여 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부터 출발을 해서 점차 확대한다. 이런 구상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성균 의원께서는 이 제주형 혁신학교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원칙적으로 우리 이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학교 현장의 변화 동의합니다. 다만 이 혁신학교만을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우리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교육을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예견하고 그 예견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모든 것을 다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혁신학교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제주형 자율학교가 제주특별법의 그 제 186조에 이게 잘 나와 있고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자율권을 부여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자율학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전부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들을 잘 보완한다면은 자율학교의 모델도 이제 몇 년 동안 운영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이것을 제주도 전역 180여 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 이제 일반화시켜야 할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 자율학교 운영되었던 내용들을 지금쯤이면은 일반화 단계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다시 거꾸로 몇 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또 새로운 모델,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어서 간다면은 이것이 아마 4년 후쯤이면은 평가가 나올 겁니다. 이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교육감께서 전격적으로 좀 보완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은 훨씬 그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너무나도 그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자율학교든 혁신학교든 어쨌든 이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살리는 문제 그리고 도심 공동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하나 이 혁신학교에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다시 또 이웃 학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되지 않겠나. 혁신학교든 자율학교든 교육과정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 그리고 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다시 이것을 다시 한다면은 이웃 학교에 대한 정말로 큰 차별,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율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봉수 교수님 지금 자율학교, 혁신학교 뭐 이렇게 시청자들이 듣기에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교육감께서 지금 혁신학교의 필요성을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제주가 해온 그 자율학교하고 지금 우리가 그
뭐 경기도라든지 밖에 그런 모델로 삼고 있는 혁신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실 수업을 개선하자. 현재의 교육 과정을 이 어떤 수업 혁신을 통해 가지고 현재 국가적인 수준에서 주어져 있는 교육 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자. 이런 데 초점이 주어져 있는 거라면 자율학교는 어쩌면은 이제 기존의 교육 과정에다가 뭔가 특화된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얹어서 이렇게 뭔가 좀 해보자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우리 자율학교도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상당히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영어 쪽에만 이 치우쳐 있는 감이 없잖아 있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그 뭡니까 그 저 2010년에 나온 그 자율학교 그 결과 보고서도 이렇게 제가 좀 보고 이제 들여다보고 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이제 주로 거기 기본 방향에도 보면 이제 외국어 교육과 국제 이해 교육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을 어떤 그 외국어 교육에 치중하려고 하는 또 이런 것들이 좀 강했다. 그래서 국제 이해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생략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당히 뭔가 이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다 보니까 상당히 학교들이 이 기존의 그 연구 시범 학교처럼 운영되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면은 어쩌면 그거를 담당 그 선정된 학교에서는 이걸 뭐 하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 교사들의 업무가 더 좀 이렇게 좀 과중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 않았던가 이런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혁신학교 이 아이디어는 뭔가 새로운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뭐 이거보다는 현재 우리 교육 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 주어져 있는 교육 과정을 충실히 정말 교육 목적과 어떤 이거에 맞게 운영하자. 저는 여기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역시 이 교실 수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를 적정 규모로 줄여야 되는 것이고 교사들이 잡무를 줄여서 정말 공들인 어떤 교실 연구라든지 수업 혁신에 대한 어떤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교사들이 아이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율학교가 이 기존의 교육 과정은 뭐 단순화시켜 표현하자면 교육 과정은 그대로 놔둔 채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특히 이제 영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혁신학교는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수업 내용을 어떻게 충실하게 바꿀 것이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용환 부회장님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좀 그 잘 모를 수도 있는 분야인데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학교 네,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들 기대감이 큽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요? 당연하죠. 예. 특히 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국제 학교 수준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당연히 기대감이 크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지역이라든가 또는 도심 공동화 지역에 사실 혁신 학교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실제로 지금 도시의 밀집 지역에서는 시행이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입 제도에 모두가 경쟁에 대학 그 서열에 따라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 학원화된 이 교육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자율형 학교와는 다른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혁신이라는 말이 이 정의에는 안 맞습니다. 원래 정상화인데 어쨌든 그 혁신 학교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내려져서 지금 타 시도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혁신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도 많은 찬성을 보이고 또 그 입시 경쟁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을 여전히 사실 우리 부모들은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 근데 이미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고2 때부터 문이 좁아서 상당히 그 스트레스도 심하고 학부모 또한 스트레스가 그대로 심한 상황인데 이런 그 혁신 학교가 그런 걸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뭐 이제 문제점을 토론하는 과정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옆 학교의 그 차별화 이런 게 또는 그 일종의 그 세금으로 공교육을 통해서 기족 학교, 사립 학교를 만드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문제점들과 함께
해소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혁신학교와 관련된 문제점, 우려되는 점은 조금 이따가 토론을 하기로 하고 지금 김영환 부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거는 기대 가운데 하나가 이 국제학교 수준의 공교육 프로그램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셨는데 이승문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제주형 혁신학교가 그러면 과연 국제학교 수준의 공교육 프로그램을 이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율학교 원하면 지금처럼 지정이 끝나서 해소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뭔가 특색하기보다는 그 학교의 전통이 잘 유지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율학교 지금 현재와 같은 경우 지역 주민이나 학교에서 원하면 그대로 지정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금액과 관련된 좀 편차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계속 유지할 때 최소한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진행비 이 정도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각 학교에서 약 한 108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읍면 지역 학교가 약 60개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개 전후의 학교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꼽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하나의 모양으로 정리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고 그 특색에 맞게 학부모들이 다양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즉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 가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지역도 살아나고 도시 및 밀집 지역들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국제학교와 관련돼서 교육과정 바로 읍면지역 작은 학교에 도입 가능합니다. 수업 방식, 교사들의 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그 이상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 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교사가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저는 이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 차별 없이 가능한 한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필요한지 여부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한쪽에서는 승진 가산점이 필요 없이 교사의 열정과 헌신성 속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유지가 되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든 기존의 자율학교도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이 자율학교도 자율형 혁신학교도 승진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좀 논란이 있으나 이런 것들은 점차 한쪽 방향으로 정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학교 교육과정, 소위 변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마 이게 핵심일 텐데 그것은 지금 제가 했던 드럼시민이라는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읍면지역이 작은 학교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마을 단위에서 육아 공동체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면서 학교와 결합이 되면서 그 드럼 시민이 방과후 속에 혹은 집안에서 학교 교육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면 지금 학원을 다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약 한 5% 정도가 영어를 습득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한 몇 배 이상이 영어를 습득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의사소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이 흐름이 중학교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중학교 가서는 바로 연합고사라는 큰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고입 문제를 어떻든 간에 개선해야 되고 이 고입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고교체제 개편이 같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학교까지 만들어낸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면서 책 읽는 습관을 가지고 외우가 하나 정도는 습득할 수 있는 공교육 체제를 갖춘다면 국제학교 수준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드럼 시민 이거는 이제 듣다 보면 영어를 듣다 보면 잘하게 된다. 요 내용으로 이제 그 하신 말씀이신데 일단은 그 혁신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어떤 내용을 채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강성균 의원께서 혁신학교 그래도 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칙론적으로 볼 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학교는 끝없이 혁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학교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적 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끝없이 받아들이면서 학교가 아이들을 교육하려면은 정말로 학교는 혁신이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혁신을 위한 혁신이냐 아니면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혁신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논란을 해봐야 되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리 교육감께서 그 국제학교가 뭐 부럽겠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는 국제학교 수준 또는 국제학교 교육과정 이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국제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내와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현실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갈 준비를 합니다. 전 학부모가 모든 아이들이. 왜냐면은 우리 국내에서 대학을 가려고 했을 때 이 혁신학교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든가 운영이 대학 입시와 어떤 연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주국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들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정상적으로 경쟁을 해서는. 바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은 크나큰 실패가 아니고 아이들의 평생을 책임져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 한순간 잘못되면은 이 아이들은 선후배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평생을 손해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긴 시간 동안의 검토, 또 긴 시간 동안의 고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용이 되고 그 적용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교육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에게 우리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또 제주도 사회가 거의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면 혁신학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교육감께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학부모 그리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정말 필요하다. 이것이 있고 나서 가도 결코 늦지 않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것만을 제주도 교육의 전체인 양 휩쓸려 가서는 결코 우리 제주도 교육을 위해서는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선생님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 우리 제주 아이들의 미래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래가 뭐냐? 선생님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게 대입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이 본질이 대입이 목적이냐? 일단 그것도 난 좀 검토가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대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교육이 본질이 뭐냐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 가능하면 정말 아이들이 좀 자라나는 이 시기, 적어도 중학교 과정까지의 이 아이들이 너무 이 어렸을 때부터 좀 고입에 매몰되는 여기서 좀 우리는 벗어나게 하는 게 난 우리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저는 늘 그런 고민을 하고요. 제가 교육감님의 의도를 잘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뜻이 저는 거기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과정하고 다른 거잖아요. 거기서 하는 무슨 과목들을 그대로 가져오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하고 있는 과목들을 그냥 가져오면 대입이 진짜 도움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고요. 어떤 국제학교 수준이 이걸 하겠다는 교육 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그럼 그거를 어떻게 잘 교수학습할 거냐.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우리는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그 본질적인 뜻을 가져와서 여기서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물론 아까 교육감님께서 드럼심 얘기하니까 거기 진짜 그 교과목 그냥 가져와서 하시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저도 그렇게 만약에 거기 하고 있는 교과 과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다. 그러면 저도 반대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 현재의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 교과를 하되 거기서 지금 그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그 교사들이 학생 인원수가 어떤 좁은 작고 그리고 교사들이 수업에 학생 지도에 매진할 수 있고 교수 학습 방법을 혁신하고 특히 평가 우리 같은 평가 거기 하나요? 그런 평가 시스템이 바꾸고 어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정말 어떤 적어도 우리
적어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게 이제 고2은 저 고등학교 이후에는 저도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예.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중학교 좀 때까지는. 뭔가 좀 교육다운 교육을 좀 해보자. 예. 예,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예, 강성균 아니, 의원께서 예, 예. 잠깐만요. 강성균 의원께서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많은 학부모들이 국제학교 수준의 그런 내용들을 채우다 보면 현실적으로 대입해서 좀 문제가 생길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은 학부모들이 하고 있을 건데, 자, 그 김용환 부회장께서는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저도 이제 우리 교육감님의 혁신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자세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육지의 사례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혁신학교의 정의는 분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 그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봤더니 거기에 혁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사실 부모들은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학 입시의 방향과 좀 다르다는 거죠. 예. 교육체계 방식이 뭐 이런 주입식이나 지식을 위한 대입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토론이나 현장 탐방이라든가 또 이런 좀 우리가 선진화된 소위 말하는 선진화된 그런 교육 방식, 정말 실용적인 교육 뭐 이런 그 뭐 인성, 진로, 뭐 창의적 뭐 이런 뭐 말로 이게 대표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왜 우리가 이렇게 그 대입에 목을 매는가 이 원인 이거는 우리 교육감님이 별 제도를 다 가져와도요 해소할 수 없다. 저도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학교 운영위원장 5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정말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부모들이 전부 대학을 보내는 데만 매달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결국은 앞으로 이거 미래 보장이 좋은 학교 갈수록 좋은 전문직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죠. 근데 적어도 우리 제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혁신 학교가 물론 국제 학교로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뭐 표현하고 그만큼 이제 좋은 학교다라는 걸로 이해하지 혁신 학교의 정의는 국제 학교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혁신 학교를 통해서 정말 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이들 사회, 특히 저는 제주 사회에 제주에 특화된. 그래서 제가 찬성하는 게 아까 작은 학교 우선으로 하겠다는 게 좀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교사들이 그거에 어울릴 수 있는 교사라야 됩니다. 뭐 지식 전달하는 그런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토론하고 뭐 과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고 지도하는 거 이런 게 다르고 또 우리 학교 자체가 대부분 수직적 구조, 좀 오히려 교육계가 더 보수적이에요, 가장. 사실 뭐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혁신학교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그건 안 맞는 그런 게 있어서 문제점이 또 계속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문제점, 우려되는 부분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 주제를 지금 정리해야 될 지금 시간이어서.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모두가 대입 입시 경쟁의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런 숨통을 틀 수 있는 학교가 그리고 이제 우리 고입의 제주 시내로 몰리고 있는 거 이런 걸 풀어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혁신 학교가 좋은 대안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점들은 그거에 맞는 교사가 양성이 돼 있느냐라든지 교사 양성이 그런 아까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전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시 똑같아요, 잔류. 그거 얻으려고 정말 그럴 마음도 없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이거 아름아름으로 해서 찾아가서 거기 보직 맡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교육의 의지, 정말 정상화의 의지가 있는 교사, 그리고 지역과의 협력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이제 가지고 이제 공학이나 전기 또는 뭐 이런 음악 분야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격 활용해서 학교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재능 기부 문화 이런 것들이 협력이 돼야 진짜 혁신학교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앞으로 이 평가 방식, 평가 문제 그리고 고교 입시, 고교 체제 개편 이런 주제도 저희들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혁신학교 문제는 현재 우려되는 점 그리고 어떤 점들을 좀 개선해야 될지 과제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짚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성훈 교육감께서 정리하는 발언을 하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제가 드린 아이들의 미래가 대학 입시에 모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코 그게 아니고요. 대학 입시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은 항상 미래를 전제로 해서 오늘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또한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가 또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함께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미래에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오늘의 교육이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가야 된다. 무엇이든 간에. 근데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과 멀리 있는 얘기를 하면은 그건 교육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간단하게 그러면 네. 막 발언하시고 교육관님께 30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적극 공감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예컨대 뭐 예를 들어 서울 하면은 하고 제주를 비교하면 우리 제주 아이들은 서울의 아이들에 비해서 초중 아이들이 너무 학력, 너무 여기에 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조금 좀 다른 데랑 비슷하게 좀 바꿔보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해 주시죠. 그 제주 교육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비만율 전국 1위고요. 정신건강 최악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어떻든 교육이 정책적 방향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대입 성적도 주요 대학에 대한 성적이 0.8%밖에 안 돼서 안 좋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능력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장시킬 것인가라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교육 모형, 혁신학교 모형들이 나오고 있고요. 혁신학교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렇게 될 겁니다. 성취평가의 마켓이 아이 개인의 교육 과정을 갖는 학교. A라는 학생이 있으면 A라는 학생의 특성에 맞게 교육 과정이 실현되는, B라는 학생은 B의 특성에 맞게 실현되는, 따라서 학급당 인원수가 20명을 넘어서게 되면 사실은 불가능한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0명 정도의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고 하드웨어가 점차 25명 내로 내려오고 있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 방향을 잡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당장 실례는 안 되지만 그러한 혁신학교, 자율학교 속에서 아이 개인의 교육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의 모습들을 차근차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대입과 관련돼서 걱정하고 있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힌다면 인서울만이 아니라 아시아권이라든지 국제권으로도 대입을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 속에서 진로 진학 지도도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미흡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 평가 문제, 재학력 갖추기 평가를 중심으로 학생 그 평가 방식에 대한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 제주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학력 갖추기 평가, 지금 모든 초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육감께서는 내년부터는 최소한으로 좀 이 평가 대상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축소 방침을 밝혔는데, 이 평가 축소를 두고 또 찬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교육감님께서 왜 이 재학력 갖추기 평가를 축소를 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아이가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것, 당연히 교육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해 초에는 아마 진단평가를 실시해서 부진화를 분류해내고 그 부진화를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해서 모다드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체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학력평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학생이 일제히 시험을 보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쩌면 서열이 매겨지는 이러한 구조로 갖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학교에 알게 모르게 평가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은 재학력 평가를 보기 일주일 전에 보통은 월말 기말고사라든지 중간고사 형식으로 시험을 보고 교육 과정이 재학력 평가의 진도에 맞춰서 재학력 평가의 문제 유형에 맞춰서 수업이나 모든 게 진행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받았으면 하는 그 한 나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의 실현, 그리고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데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재학력 평가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결국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고육과 비슷하게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 재학력 평가를 대비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사교육도 같이 따라 맞물려 돌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교육 과정을 충실히 실행시키는데도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초등학교 때 건강하고 책 읽는 습관을 가지고 교육 과정의 기쁨을 누리려면 여러 교육 과정들이 재구조화되고 아이 수준에 맞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재학력 평가가 초등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을 사실은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학력 평가의 명칭도 바꾸고 평가 방식도 바꾸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적어도 정책 방향 그리고 평가의 방식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로서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같은 요약하면 현재 그 제주 교육이 이 재학력 갖추기 평가에 맞춰서 모든 학교에서 수업이라든지 이런 학사 일정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 서열화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평가를 좀 축소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강성균 의원께서는 이 재학력 갖추기 평가 축소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개선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단순히 축소는 안 되고요. 재학력 갖추기 평가라고 하는 것이 무슨 경쟁이나 또 학생 간 서열을 하거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주목적은 아이들이 현재 상태에서 상대적 학력 또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인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가 그 교육감님이나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뭔가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은 이 재학력 고사를 비롯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들이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관리,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학력 갖추기도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학교 간 경쟁이 심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수업이 파행,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풀이를 하고 있죠. 재학력 갖추기에 대비해서. 이건 학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걸 또 타겟으로 해서 학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뒤엉켜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교육청이 관리해야 될 대상의 내용입니다. 근데 재학력 갖추기에 좋은 목적, 좋은 것은 다 버리고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하면 될 것을 그 운영상의 문제, 교육청이 관리를 잘못한 문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좀 말씀이 안 되는 것인 것 같고 또 하나는 3% 정도를 이렇게 선택하거나 또 표집해가지고 정책 방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교육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육에서 이래도 되는가? 교육에서 3%만을 표집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정책의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고 애들 개별적으로 다 다르고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데 3%의 표집을 통해서 정책 자료를 삼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왜 또 그것이 안 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평균점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점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집단으로 본다는 것이죠. 3% 표집은 곧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균점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수학 점수가 좀 낮다. 아, 수학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국어 점수가 좀 아니다.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은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로 표집을 한다는 것은 뭐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꼭 이제 교육감께서 다른 생각에 좋은 목적의 재학력 갖추기 평가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은 최소한 이것은 해주셔야 돼요.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보게 해야 된다. 이것이 개인적인 그 학력 수준, 또 학습의 방법, 또 학습 계획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전부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거 안 봐도 나는 충분하다. 안 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내가 이것을 꼭 응시해야 되겠다.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건 내가 봐야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응시하도록 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아이들의 지도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3% 이렇게 정도로 표지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원하는 학생은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강봉수 교수께서는 이 평가 축소와 관련한 지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하여튼 이 재학력 가축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이 된 지가 지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예. 계속 있었고 저는 뭐 늘 이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늘 주장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평가는 평가의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평가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아까도 우리 혁신학교에서도 얘기했지만 평가가 중요한 거는 평가가 교육 과정을 좌지우지해 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이 평가는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가에는 크게 나누면 정말 판정으로서의 평가가 있고 성장과 개선으로서의 평가가 있습니다. 예. 판정을 한다는 얘기는 상급 학교 진학용이죠. 그야말로 점수 매겨서 붙고 떨어지는 이거를 위한 평가죠. 이게 판정으로서의 평가라면 성장과 개선으로서의 평가는 정말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발달을 하고 있는가. 또 개선은 이걸 바탕으로 교사가 또는 교육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두는 이제 이 평가를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재학력 가축의 평가의 목적이 뭐냐? 그동안 교육청에서 밝혀온 바로는 아이들이 성취도를 파악해서 지적, 인성적 성장을 돕기 위한 거고 교사들이 교사학습 개선을 위한 거라고 평가 목적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이 평가가 운영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아까 이 의원님께서는 이 운영상의 문제라고 했지만은 정말 이 평가의 목적에 맞게 했으면 그 운영상의 문제도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데 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서열로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공문도 내려보내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학교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현장에서는 이 평가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의도와 상관없이 뭔가 이것이 판정으로서의 평가로 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이 시험만 나가오면 교육과정이 파행 이게 가져오는 거죠.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예. 좀 아까 3% 부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의원님처럼 아이들이 성취도를 평가 전체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3%도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교사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이 평가 목적을 준다면 이 3%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교육학을 하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정도면 된다라고.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김영환 부회장님, 학부모 입장에서 이 평가 축소 방향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사실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평가를 찬성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게 현실적이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일선 교사들이 이제 그 부작용,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교육감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장, 교감 또는 이제 교육청의 이제 좀 경영관리층에서는 이 평가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으면서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정말 성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정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교육감님의 뜻을 너무도 존중하고 또 현재 대입 시에 모두가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행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학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이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이 여론과 부딪히는 거는 저는 상당히 현실적이다. 또 그 논리가 좀 아까 이 평가 목적이 맞지 않는 평가를 정의한 평가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학부모들은 철저하게 학생이 공부를 했으면 평가를 받아야지 시험을 봐야지 우리가 운동 시합에 이 운동
열심히 연습하고 시합에 나가서 평가받고 뭐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악기를 열심히 배워서 공연을 해야 이것이 하나의 학교 과정에서도 시험을 하나의 그렇게 평가. 그 시험의 목적이 있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다른 파행으로 지금 그 학교를 비교한다든지 또는 아이를 그 사실 자기만 이렇게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서열화되고 또 그 같은 학년에서 같은 학교 내에서 반별로 비교해서 교사가 평가되고 또 교장 입장에서는 다른 학교보다 또는 도평균보다 낮으면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공문으로 또 OMR 카드 채점하고 나면 그게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원래 평가 목적에 맞게 뭐 부진화의 문제 해소는 제가 예전에 그 한 3년 전에 저도 계속 이 문제마다 제가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이제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말 때 부진화는 해소해야 되냐. 그 부진화는 연초에 따로 평가하니까 진단 평가하니까 그걸로 된다. 뭐 저는 많은 부분에서 교육감님 뜻에 동의하지만 이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 이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일선 교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과 우리 아이들의 그 서열화된 그런 걸 걱정하시는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주시면서 철저하게 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좀 부모님들의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예. 어떻게 조사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를 다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또 예, 예. 이거 외에도 다른 조사 결과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그 실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거는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이 논쟁에 끼어들기 전까지는 저도 애들이 너무 시험에 이게 시달려 스트레스 받아. 또 아까 같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중복해서 보고 이 재학력 평가에 대비해서 학교 비교될 거니까 먼저 보고 뭐 이런 그 또 계속 반복해서 문제지 나눠주고 또 그 재학력 평가 그 원래 연간 계획에는 달리 그 기간만 보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볼 때 평가를 다 없앤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그리고 학교 자체 평가도 저는 왜 이 평가를 찬성하는 측이 더 많다고 실제로 보냐면 평가 수준이요. 사실 이게 물론 평가 수준을 지적하는 학부모님들, 교사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자가 전문이 아니고 계속 바뀌고 이런 전문성이 좀 오히려 떨어져. 그러나 전체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이 평가 자체를 학교 자체에서 내는 것보다 더 공신력 있게 또 그리고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학교 그런 거는 이제 자율형 학교는 이제 우리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중복의 문제, 시험 중복의 문제는 그 국영수 이렇게 재학력으로 보는 거는 보는 학교에서는 보지 말아라. 중복되지 않게 해라. 또 알겠습니다. 아예 교과 과정이 다른 거는 당연히 재학력을 하지 말아야죠. 선택을 하지 말아야죠. 이런 그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 저는 정말 이거는 3년 싸웠습니다. 교육감님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물론 이제 교육감님이 이제 집행력을 가지고 이제 말씀 좀 수장이 해주시죠. 되셨으니까 이제 집행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런 여론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재학력 갖추기 평가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그 반대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교육감 그리고 제주도 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매끄럽게 해결하느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라서 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학교의 평가를 다양하게 봅니다. 그리고 아이 수준을 가장 잘 나는 것은 담임 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것인가도 담임이 잘 납니다. 그래서 담임과 아이와 학부모가 만나서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못 만들어줘 봤습니다. 단지 점수에 의해서 잘하고 못하고 평가하고 다음 목표가 몇 점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해봤지 이 아이가 책을 읽는데 이런 분야에 부족합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장기에 특히 초등학교 때 못 해봤습니다. 재학력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표집이 된다는 이야기는
평균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그 평균과 관련해서 아까 문제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표적으로 보되 문제들은 제공하면 될 겁니다. 원하면 원하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은 집에서 보아도 볼 수 있고, 그러나 학원에 갈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 속에서 학교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를 봐서 전체 평균을 내는 것하고요, 3%를 봐서 평균을 내고 그에 따라서 방향성을 정하는 것하고, 이게 정책의 목적이지 개별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별 아이들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교사와 학부모와의 상담 속에서도 충분히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은 지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현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형식으로 평가들을 자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학력 평가는 큰 방향 속에서, 정책의 방향 속에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즉 상대 평가를 초등학교 때부터 과하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국가학업 성취 수준의 평가를 초등학교는 폐지했고, 초등학교, 중학교의 성취 평가로 아마 이디 학부모님들도 보셨지만 성적표를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왜? 서열이 없으니까는. 몇 등 하는지를 모르니까는.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큰 방향의 교육 목적상 그런 방향들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현재까지 국가적 단위에서 결정이고, 저 역시 그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해도 다시 중학교 가서 지금 고민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런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 다루는 주제가 사실은 이 개별 주제로 해가지고 1시간 이상씩 토론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어쨌든 제주도 교육청에서 뭐 혁신학교 문제라든지 이 재학력 갖추기 평가 축소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을 할 때 저희들이 또 별도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 지금 다뤄야 될 마지막 주제입니다. 고입제도 그리고 고교체제 개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제주가 유독 전국적으로 보면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고입 부담에 시달리면서 상당히 좀 사교육 문제라든지 그 학생들의 학업 부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뭐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입제도, 고교체제 개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가 상당히 그 중요한 제주교육의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고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고입제도 개선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입 선발의 문제가 바로 이야기가 됩니다. 즉 내신 성적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연합고사를 존폐 여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55% 전후의 학생들이 선택한 학교를 가는데 이 부분을 적어도 65%까지 늘리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한 방향 속에서 현재 제주교육이 갖고 있는 자체의 변화 요구에 따라서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해야 되겠다. 지금과 같이 그 고등학교 체제 개편은 약 2,0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되면 지금 상태로 내버려두면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통폐합 논의가 초등학교처럼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읍면지역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선택하는 학교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선택하는 학생들이 빠지면서 점차적으로 65%까지는 임기 중에 고입을 해서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겠다. 왜 65%냐면 중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적어도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어느 커트라인 현상이 있을 때 전후 15% 정도의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안한데, 이게 65% 정도 되면은 전후 15%를 잡더라도 50% 이상이 안정적으로 중학교 수업 내용을 따라가면서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65% 된다면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감이 완화되면서 연합고사 폐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정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방향성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입제도 개선 및 고교체제 개편위원회를 조만간에 9월 이내에 구성을 해서 도민 여론 수렴과 지역들의 의견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에서 태어났다는 죄만으로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은 어른들이 책임이다. 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고교 입시 제도 개선 그리고 고교 체제 개편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강성균 의원께서 지금 어쨌든 제주도교육청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될 건데 네. 이런 고입제도 고교 체제 개편 어떤 생각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야죠, 사실. 근데 이제 아직 고교 체제 개편에 구체적인 그림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 고교 체제 개편과 고입의 문제, 아까 우리 교육감께서 그 55%, 65%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육감께서 내놓으신 슬로건 중에 정말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고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한 명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양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55%를 어떻게 하겠다. 65%를 어떻게 하겠다. 그럼 나머지 35%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야기로는 이 55%, 65%가 학생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성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 제주 시내 중학교에서 52% 정도, 대략 55% 안에 들어오면은 제주시 동지역 연합고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합격을 하죠. 근데 이것을 아마 65% 정도로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현재 체제에서 고교 체제를 개편한다면은 중심을 이렇게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최대한 키워라. 예,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그 학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키우라는 것이죠. 프로그램도 특성화시켜주고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인력도 우수한 인력을 대주고 그래서 내가 저 학교에 가면은 취업도 또 대학 입시도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 지역의 학교를 키워서 이 연합고사 지역의 고입시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쉽고 또 좋고 또 형평성에도 맞고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또 그것과 함께 좀 추가하고 싶은 것은 그 학부모님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옆집 아이는 그냥 걸어서 학교에 간다. 근데 우리 아이는 차비를 들이면서 간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 청을 드린다면은 지금 우선 멀리 다니는 학생들, 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라도 좀 우선은 좀 지급해 주시면은 꼭 가까이 있는 학교를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읍면 지역 학교를 좀 키워 주십사. 예. 우선 그걸 전제로 해서 입시도 또 고교 체제도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입제도 개선, 고교 체제 개편이 읍면 지역 고등학교를 키우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그렇게 말씀이십니다. 출발하면은 제가 그려본 바로는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연합고사 지역에서 1년에 대략 한 200여 명 정도가 연합고사에 떨어지고 참 고등학교에서 입시에 떨어진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큰 상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읍면 지역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들어오려고 발버둥을 치죠. 예. 근데 지금 현 상태로 뭐 정원을 연합고사의 정원을 늘린다라든가 뭐 학구를 재편성한다라든가 하는 것은 1년은 허용이 됩니다. 1년은 통과될 거예요. 근데 2년 후부터는 다시 똑같은 현상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 재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 지역의 학교를 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봉수 교수께서는 이 고입제도 그리고 고교체제 개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고요. 정말 읍면 지역 그 일반 교구를 정말 발전시킬 방안이 있다면 뭐 그렇게만 하면 뭐 바로 해결되죠. 근데 그 방안이 뭐냐? 아까 의원님께서는
뭐 특화된 프로그램, 뭐 예산 지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존 우리 전 교육감께서도 그 정책을 펴왔죠. 예산 지원했고 예. 나름대로 이제 읍면 지역 발전시키면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늘 가져오셨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의 뭐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해결이 됐는가, 또 해결 방안일까? 저는 늘 이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요, 어느 무슨 여기 학원일 겁니다만은 뭐 또 신문사랑 이렇게 같이 해서 전국 고교 대입 이제 어떤 그거를 해가지고 고교 평가하는 그 데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그분들이 이야기입니다.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냐? 대학교 잘 들어가는 학교고, 그럼 대학교 잘 들어가는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냐? 역시 우수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선발 효과가 그런 효과를 낳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제주 교육은 읍면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연합고사 떨어지고 제주 시내 젊은 특성하고 떨어지고 그런 아이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지금 이 시스템을 정말 처음부터 우수한 아이들이 오게끔 만들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와서 정말 3년 열심히 특화된 교육 과정하고 예산 지원했다고 해서 얼마나 바뀔까? 저는 그보다는 처음부터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읍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거를 좀 더 나는 이제 뭐 기존의 제 뭐 아이디어로는 역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토론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제일 저는 주장해왔던 게 그겁니다. 하여튼 제주도를 이 세 개의 교육 권역으로 나눠서 평준화고를 좀 확대하자는 게 제 아이디어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서귀포 권역 하나, 이제 제주시를 동제주시, 서제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개의 어떤 교육 권역으로 나눠서 읍면 지역을 그쪽으로 포함시키는 평준화고를 좀 만들자. 그러면은 훨씬 더 좀 정말 좀 이상적이긴 합니다. 하여튼 좀 정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안이 아닌가. 하여튼 전 그런 네. 좀 이상적인 안을 생각해 온 바가 있습니다. 네. 김영환 부회장께서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 고입제도 문제, 고교 체제 개편 문제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저도 이제 이거를 심층 좀 여기 토론에 오면서 좀 열심히 공부하기 전에는 야, 연합고사 그냥 폐지하면 안 되나? 또 뭐 제주 시내 그 인문계 그 평준화고 입학 정원을 늘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늘린다 해도 아까 교육관님 말씀하신 대로 55에서 65%까지 합격시킨다 해도 여전히 그 나머지 35%는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이고요. 정말 요즘 아이들 다 똑똑해요. 워낙 귀하게 키워서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이렇게 접해 보면 너무 정말 하나같이 귀한 아이들이고 정말 가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낙인 효과 이게 좀 함부로 쓰기 말도 좀 잔인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특히 이제 사춘기 때 분시 모르게 까물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자기 성적은 이 인문계를 못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이 자기가 본의 아닌 자기 꿈을 접어야 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뭐 이런 건 많은 고민들 여러 가지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정말 많이 힘든 문제구나. 왜 우리 제주만 이렇게 안고 갈까? 예. 아까 그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 모든 거에 이게 몰입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저도 지금 대학생 둘입니다. 또 지금 초등학생도 둘이 있습니다만은 그 제주 악곱게 키워가지고 모두 다 서울로 보낼 게 아니라 왜 서울로 보내야 되느냐 문제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제주에서 먹고 살 게 사실 좀 또 이런 전문직이 한계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자. 그게 저는 뭐냐면은 그 여기 그 제안 중에 보면 예술고, 뭐 체육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마이스터고 이런 특목고를 이것도 특목고입니다. 뭐 외국어고나 이런 것만 아니고 그런 특목고를 늘리고 아까 혁신학교, 읍면 지역의 혁신학교
또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를 많이 풀어주는 거죠. 평준화고를 많이.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확대해서 사실상 이제 학부모들이 선택적으로 갈 수 있게,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갈 수 있게 해서 연합고사를 부담이 점점 줄어들면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 예술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주가 앞으로 관광 산업의 슬로우 산업의 방향이 우리가 유소년 축구하듯이 유치원 때부터 문화예술을 키워서 인재를 만들어내면 제주에 오면 대한민국의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문화예술이나 공연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애들을 키워내면 서울로 안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토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지금 시간상 강성균 의원하고 이성문 교육감님께 마무리할 수 있는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균 의원께 제주교육의 변화, 발전 위한 과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 교육은 뭐 새로운 것만을 가져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교육 방법을 왜 써야 되는지, 이 교육을 왜 지원해야 되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꼭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변화만을 위한 변화가 교육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꼭 여기에서 김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만 제가 좀 달리 강복수 교수님, 교수님께 드릴 말씀이, 읍면학교의 지원자들이 다 그렇게 이제 학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애들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도 학력이 좋은 애들이 사실 가거든요. 걔들은 그 지방에 갔을 때 내가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 것을 확산시키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학부모들이 왜 연합고사에만을 매달리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서 교육청이 그분들이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그래 주시면은 이 고입 체제 문제는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문 교육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늦은 시간까지 이 토론을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제주교육 변화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이 함께 있을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제주교육의 변화, 도민들이 마음이 함께 모아야만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러면서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제주교육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동안 제주교육은 성적과 경쟁 위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10년 만에 바뀐 제주도 교육감이 새롭게 추진할 정책들이 앞으로 제주교육을 얼마나 바꿀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